네, 윤석열 후보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마케팅 상당히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요. 첫 찬조 연설로 나선 이분도 윤석열 후보가 호남 정신에 가장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도 맡고 있는 이영호 의원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공식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약간 좀 분위기 다른 것 같은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론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저희 뭐 지역에서는 뭐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제가 호남에 내려와 있는데 예. 호남의 기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이제 상당히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원님께서 윤석열 후보의 첫 찬조 연설을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호남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후보도 자신이 김대중 정신에 이 여당 후보보다도 더 가까운 후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호남 지역의 이제 유권자들도 이걸 좀 마음속 깊이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그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호남은 잘 알다시피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분연히 들고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불의의 권력에 저항하고 예.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긴 그런 지역인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학 농민운동이나 예. 또 가까이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호남 정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권력의 위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는 모습, 저는 그것을 호남 정신에 가깝다고 봤고요. 예. 반대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도덕적이고 각종 의혹 투성이다. 그래서 호남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김대중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정치에 이용 다 하는 것 같다는 그분들이 생각이 정치에 들어요. 이용하는 선거에. 것이다. 예. DJ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예. 그다음에 평화, 뭐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을 원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은 사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민주주의가 훼손된 상태고요. 예. 평화 얘기에서 남북 관계도 보면 사실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굴종적 관계로 사실은 지금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예. 비판이 있고요. 국민 통합은 정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 국민을 얼마나 갈라치겠습니까? 무슨 뭐 적폐 세력, 뭐 내로남불에 비판하면은 뭐 토착 왜구, 뭐 반통일세로 국민 계속 갈라쳤거든요. 예. 이런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DJ 정신을 제대로 개선을 못했고, 뿐만 아니라 그 권노갑 전 고모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DJ의 상대적인 동교동계의 이제 좌장인데요. 예.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 복당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거야말로 통합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개파 또 패거리 정치하겠다는 건데 예. 이분들이야말로 저 민주당을 비판했어야지 왜 윤석열 후보 통합 정치하겠다는데 거기를 비판합니까? 선거에 활용된 건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다 보니까 정부의 이제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당연히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좀 논란이 되는 게 윤석열 후보의 그 논리가 색깔론에 가깝지 않냐 이런 지적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뭐 좌파 뭐 혁명 이론 그다음에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헌법을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뭉쳐야 된다. 오늘도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결국 색깔론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의 민주당은 DJ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586 지금 운동권 중심으로 지금 끌어왔던 거에 대한 그 차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86 우리 의원들을 불출마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민주당은 실용주의 어떤 정치보다는 이념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온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지 뭐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누가 그거 목회사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건 그 윤석열 후보가 만일 그렇다 한다면 잘못된 거고 그러지 않고 예. 민주당의 지금 운영해오는 것은 DJ 김대중 전 대통령 민주당과는 판약이 다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정치 행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1야당 후보가 색깔론이라는 것을 한 손에 들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는데 하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통탄을 내리다. 이 색깔론에 의한 가장 또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지 않으셨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냥 이제 좀 이 색깔론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는 논리로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이 좌파, 공산당 뭐 이런 용어까지 이제 쓰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희상 전 의장님, 예. 의장님까지 계셨던 분이 지내셨던 분이 그렇게 제기하는 것이 예. 선거 중반에 와중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민정당 당시의 출신인 김중권 PK 출신 비서실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렇습니다. 링컨도 정적에 있었던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했듯이 통합하고자 노력했어요. 예. 지금 민주당은 갈라쳤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통합하기 위해서 호남 방문하고 호남도 가서 통합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 색깔론으로 뒤집어 쓰여요? 이게 민주당의 아주 잘못된 행태예요. 예. 그건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지금 이제 공산당이다 이렇게 비판에 어떤 타깃이 된 분들도 통합을 하는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거 질문이 무슨 그런 질문이 있어요? 누가 공산당인가요? 아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유세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을 벗어나지 않는 그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이라면 다 물론 같이 포용해서 같이 해야죠. 예. 굳이 뭐 극단적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것은 우리 통합정치 내라고 하는 틀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 본부장이셔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될 만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준석 대표 책임론이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당내에서 뭐 책임론까지는 아니고 조금 이제 그 큰 일을 도모하다 보면 또 당이라고 하는 게 또 여러 이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도 불고 또 비도 오고 또 천둥도 치는 그런 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소통이나 이런 측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오히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단일화가 지금 완전히 뭐 결렬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옥동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산통이라고 그럴까 그런 과정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결국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근데 계속 이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를 실제로 이제 다시 좀 불을 붙이고 시도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단판이나 이런 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럴 경우에 윤석열 후보가 뭔가 결단을 내리는 어떤 카드가 된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그 두 분이 만나서 사실은 신뢰를 갖고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님이나 두 분 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50%가 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통합하고 나서 어떤 위치를 갈 것이냐, 내가 무슨 책임 총리를 할 거냐, 무슨 뭐 장관을 몇 자리에 얻을 것이냐 이런 것은 매우 구태에 가깝고 정치 공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딘 자리에 있든 간에 두 분의 신뢰관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어지면 뭐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권 교체 대의를 따라서 두 후보 간의 신뢰를 통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이 오늘 민주당은 다당제 연합 정치를 제안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포함해서 제3지대 후보들한테 러브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제안을 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도 뭐 이런 종류의 어떤 공감대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협상이 예. 이루어지려면 이게 대외적으로 무슨 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금 이제 투표가 며칠이 남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제기하는 것은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가 혹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 사실은 뭐 이관계고 재뿌리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이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무게를 둘 만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제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용 제안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이 열리는데 주제가 정치 분야여서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좀 어떤 제안이랄까 이 비전이랄까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마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같은 제왕제 대통령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 대한 것을 어떻게 조금 시대에 맞게 변화를 가져오느냐, 권력 분산을 어떻게 시키느냐, 5년 단임제는 괜찮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하나는 선거법입니다. 예. 지금 선거법이 지난번에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패스트트랙 걸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성정당 만들어서 지금 엉망진창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과 비례하는 득표 지지 이제 의석을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갈 것이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사표를 없애면서도 또 필요하면 각계각층의 우리 국민들의 그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 하는 부분 이런 아마 선거법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제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 이런 것들도 아마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거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계속 이 도이치모터스 이 관련해서 이제 주가 조작 사건과 김건희 씨 얘기를 계속 해요. 오늘도 새로운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거 며칠 앞두고 말이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폭로 기자회견 뭐 주장하는 거 다 속된 말로 구라고 삿대는 쓰고 허위사실입니다. 이거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저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도 없다. 이건 이제 일종의 공세일 뿐이다. 예, 봅니다. 그동안에 검찰이라는 게 여당 검찰 아닙니까? 근데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검찰 소환이 뭐 응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좀 혼란스러운 모양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거나 특검을 해야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나오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연 말단적인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있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